항상 아시안컵이 우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시안컵만 나가면 이상한 일 많이 당하고 어떻게 정신무장 안 하고 나가겠어요. 대회 도중에 다치면서 토너먼트 가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주축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회들도 있었고 심판 판정에 불이익을 받았던 적도 많았고요. 아시안컵만 나가면 우리가 경기가 진짜 잘 안 됐거든요. 이상하리만큼 아시안컵에 대한 악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은 여러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역대 최강 팀이다라는 이 표현 동의하시나요? 역대 최강이라는 표현 완전 동의하고요. 선수들의 면면만 따져봤을 때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금 어떤 무대에서 뛰고 있는지 그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 대표팀 구성이라는 생각이에요. 대표팀 경기들을 봤을 때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같이 뛰었던 대표팀 경기는 어려운 경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좋은 경기했고 화려한 경기했고 파괴력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은 중국팀을 물리쳐 이번 대회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현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굳이 수치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50% 이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우리 대표팀이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과 지금 아시안컵 대표팀을 비교를 해보자면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격진들, 그러니까 화려한 공격진들이 그라운드에 나섰을 때 상대방들은 공포 그 자체일 거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도 지금 대표팀의 충분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싶고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 때는 뒤에서부터 일관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표팀이 운영이 됐다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나서부터는 우리 축구는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부터 체계를 가지고 약속된 플레이로 하나하나 전개를 하기보다는 일단 미드필드 지역까지 공을 전달해주면은 거기서부터 선수들이 이제 자율성으로 물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체계도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 약속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확실히 자율성이 강조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변한 것 치고는 우리 대표팀은 꽤 파격적인 지금 변화 체제를 맞이하고 있어요. 26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바뀌었고요. 물론 대부분 이제 주전 선수라기보다는 역시 주전 선수를 뒷받침했었던 그런 이제 서브 선수들 중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주전 선수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필드 플레이어의 한 5명 정도의 변화가 있거든요. 풀백이 다 바뀌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바뀌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들어가면서 공격 쪽에도 변화가 있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없는 대표팀은 현 대표팀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 역량,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킥, 이강인 선수의 공격력 이런 부분들이 대표팀에 상당히 중시되고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없는 대표팀은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축구의 특성상 우리 축구는 지금 자율성 얘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폭발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앞에서부터 선수들이 활동량 앞세워서 많이 뛰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역시 그런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 갔을 때 짧은 휴식일에 우리 선수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 그러면은 경기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아시안컵 토너먼트의 최대 목표는 체력입니다. 문제는 토너먼트에 가면요 우리가 아시안컵 2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뒷조거든요. 그러니까 뒷조들이 토너먼트 가면 항상 이게 스케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이저 대회인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2조 1위를 차지해서 토너먼트를 시작한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31일날 16강이고요 3일에 8강, 7일에 4강, 결승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토너먼트 사이사이에 휴식일이 정말 짧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회복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에 과연 제대로 나설 수 있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일정이에요. 도박사들의 예상은 배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승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참고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배당은 브라질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뭐 스페인도 사실 우승 확률이 꽤 높다고 도박사들은 예상을 했거든요.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스페인의 결과가 어땠는지, 잉글랜드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우승 확률이 높다고 예측됐던 브라질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도박사들의 예상은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배당이 낮고 우승 확률이 높다 이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승 확률이 너무 낮아요. 우리의 확률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낮고, 그리고 우리가 우승 확률에 있어서 2위이긴 하잖아요. 배당이 두 번째로 낮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국가들과 사실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발표된 곳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2위인데 2위와 3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2위와 4위, 5위 뭐 이런 국가들과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는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일단 아무 문제 없이 최정예 전력이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으면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되겠죠. 다만 대전제는 아무 문제 없이 최정예 전력이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을 때, 여기서 한두 가지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우리의 전력은 급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에 우리 코칭 스태프에게 바라는 건, 그리고 우리 아시안컵에서 이번에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팀이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코칭 스태프이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 선수들 쪽에서 주전 선수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선수들을 뒷받침할 만한, 서포트할 만한 그런 예비 전력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지켜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우리 선수들보다는 일본 선수들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다국가에 퍼져 있거든요. 좋은 팀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중소리그에서 계속 도전하는 선수들의 숫자도 많고. 근데 그 숫자가 정말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일본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일본은 지금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만 봐도 일부 두세 선수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필드 플레이어 기준으로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기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 가운데 이번 아시안컵에 또 못 나온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마라 같은 선수들, 지금 라치오에서 뛰고 있는데, 그런 미드필더들이 빠져도 일본 대표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일본은 그 정도로 선수층이 좀 두터운 편이고요. 우리는 역시나 이제 소수정예로 가서 특A급의 선수들을 앞세워서 대표팀의 전력이 구성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선수들의 몸값 정도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대표팀에서 과연 우리 코칭 스태프이 우리 대표팀을 얼마나 잘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잘 끝났을지, 더불어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아시아 축구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을지 등등 모든 초점은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 대표팀에게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와 일본은 나름대로 강한 전력을 가지고 월드컵이라든가 또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이런 대회들에서 계속 엇비슷한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아시안컵의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아시아 축구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도무지 그 외의 팀들이 어떤 축구를 할지, 그리고 어떤 컨디션으로 대회를 임할지, 그리고 그 대회마다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팀들이 있어요. 과연 이번 대회는 어떤 팀이 그 주인공이 될지 이런 걸 지켜보고 싶습니다. 벌써 네 번째네.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번 대표팀 제한 역대 최강 아시안컵 대표팀은 어디일까요? 2011년이 아무래도 2011년이 좀 특별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1년이 우리가 그 대회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대표팀에서 긴 시간 동안 활약했던 두 선수가 그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박지성 선수, 이용표 선수가 2011년 아시안컵 끝으로 은퇴를 했는데 2011년도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했거든요.